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한복을 입은 75세 할머니가 안전상 문제라는 이유로 비상구 좌석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할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정체는 모든 승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손녀딸이 졸업작품으로 만들어준 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탄 비행기에서 차별을 당하던 최복자 할머니. 그런데 부기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3시간 연착이 확정되자 그녀는 조용히 낡은 피처폰을 꺼내 한 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복자예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부터 기내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2년간 하늘을 날았던 대한항공 베테랑 조종사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한복에 대한 편견과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최복자 할머니는 무사히 승객들을 고향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차별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지금부터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용기와 실력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미국발 인천행 항공기 비상구 좌석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 최복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저분 혹시 셀럽 아닐까요? 하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흘깃흘깃 쳐다보며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분홍빛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가 어우러진 복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머리에 꽂힌 은색 비녀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며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큰 손녀딸이 대학 졸업작품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한복이라 오늘 특별히 입고 왔는데 발걸음마다 치마폭이 흔들리는 모습은 현대적인 비행기 내부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계 승무원 브렌다가 복자에게 다가오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지만 복자의 한복을 자세히 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며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복장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브렌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려가 묻어났어요. 평소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정중하고 친절한 톤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비상구 좌석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든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복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브렌다는 팔짱을 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비상 상황 시 다른 승객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치마 때문에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목소리에는 안전을 걱정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핑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승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반 좌석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며 브렌다의 말에 수긍하는 듯했고 어떤 이들은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며 의아해했어요. 특히 앞서 복자의 한복을 보고 호기심을 보였던 노부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복자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브렌다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복장으로는 힘드실 거라고요 하고 말했어요. 몇몇 한국인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어로 항의하기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평온함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긴 비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한국인 승객 몇 명이 조용히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님 한 중년 남성 이승철이 영어로 말했어요. 비상구 좌석 규정이 그런가요? 옷 때문에 못 앉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목소리에는 억제된 의구심이 묻어났습니다. 브렌다는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보며 안전상 문제입니다. 고객님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한국인 승객도 한복이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하며 끼어들었지만 브렌다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에게는 안전 규정이 있어요 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 젊은 여성이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복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 순간 기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복자를 향해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승철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저 할머니 예쁘지? 하고 속삭였어요. 브렌다는 다른 승무원과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며 복자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저 할머니 고집이 너무세요. 비상구 좌석 규정 설명해도 안 통하네요. 나이도 많으신데 왜 저기 고집하시는 걸까요? 기내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일부 외국인 승객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야?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비상구 좌석이 그렇게 중요한가? 복자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위로 다른 비행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빛이 스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내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브렌다는 복자를 향해 계속 시선을 보내며 동료들과 의논했어요. 정말 완고하시네요. 안전 규정도 무시하고 하지만 다른 승객들은 오히려 브렌다의 태도에 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승객들 중에서도 저 할머니가 뭘 잘못했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는데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노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젊은 사업가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갑자기 기내에 빨간 비상등이 켜지면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브렌다와 다른 승무원들이 급하게 조종석 쪽으로 뛰어갔어요. 복자의 문제는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곧이어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기장이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으로 조종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복자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온했던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쳤지만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어딘가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승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부기장이 아프다고? 곧이어 기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현재 저 혼자서는 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어 대체 부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대체 부기장을 찾기 전까지 연착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승객이 헐 진짜요? 부기장이 없다고? 하며 소리쳤고 다른 승객은 우리 어떡하라는 거야? 하며 당황했어요. 기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대체 부기장을 찾는데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기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니 3시간이면 완전 망했네.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어떻게 해? 라며 한 사업가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3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젊은 엄마가 울먹이며 항의했어요. 연결편 다 놓치겠네. 다른 승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한 할아버지는 심장약을 꺼내 먹었어요. 복자의 비상구 좌석 문제는 이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저기요, 우리 연결편 놓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호텔 예약 취소되면 누가 책임져요?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승객은 분유 떨어져 가는데 3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하며 울먹였어요. 브렌다와 다른 승무원들이 진정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며 달래려 했지만 승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복자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들이대던 브렌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한 사업가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항공사 망하는 거 아세요? 다른 승객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이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아빠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내 온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짜증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어요. 복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활주로에서 대기 중인 다른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만 유독 차분했어요. 옆자리 젊은 여성이 신기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답답하세요? 복자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법이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속 낡은 피처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한복 치마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무언가 결심을 굳히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복자의 눈빛에는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비상구 좌석에서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피처폰을 꺼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휴대폰은 정말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복자의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옆자리 젊은 여성이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하고 물어봤지만 복자는 잔잔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2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복자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자 씨, 이게 누구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복자는 주변을 살짝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대표님, 복자예요. 상황 들으셨죠? 전화 너머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지금 어디 계세요? 비행기 아니에요. 부기장분이 아프셔서 3시간 연착이라고 하는데요. 복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전화 너머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항공사 대표가 깊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자 씨 교육 업무 그만두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실제 조종은 더 오래됐잖아요. 복자는 한복 소매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몸에 밴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잖아요. 승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소란스럽게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복자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라면 믿고 맡깁니다. 항공사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필요한 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분 안에 기장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자는 네,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날 수 있겠네요. 하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온화한 할머니 모습에서 뭔가 프로페셔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옆자리 젊은 여성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할머니, 누구셨어요? 복자는 미소만 지으며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복자는 전화를 끊은 후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온 업무용 수첩 같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3시간 연착 때문에 난리였지만 복자만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복 치마를 정리하고 머리에 꽂힌 비녀를 살짝 만져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기내에 흘렸어요. 비상구 좌석에서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비상 상황의 해결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복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를 곱게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몇몇 승객들이 시선을 돌렸어요. 복자는 기내 방송 마이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며 막으려 했지만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기장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켜자 기내에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브렌다가 황급히 다가왔지만 복자는 이미 방송을 시작한 후였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자의 침착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기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상구 좌석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할머니가 갑자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최 복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승객들이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기들마저 울음을 그치고 기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2년간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15년간 후배 양성 업무를 하다가 5년 전에 완전히 은퇴했어요. 복자의 말에 기내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조종사라고?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브렌다는 입을 벌린 채 복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상구 좌석에 앉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할머니가 베테랑 조종사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연착되면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손녀딸을 못 만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이 그 아이가 대학 졸업작품으로 만들어준 선물이거든요. 복자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부기장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기내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승객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맨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승철이었어요.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내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부탁해요. 할머니 믿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까까지 3시간 연착 때문에 절망하던 승객들이 이제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는 울먹이며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했고 사업가는 믿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자는 박수를 받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넘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렌다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까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대한항공 베테랑 조종사를 비상구 좌석에서 쫓아내려 했던 거였어요. 기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시선이 존경과 기대로 가득 찬 채 복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머리 쪽 비녀만 살짝 풀고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브렌다가 굳은 표정으로 조종석 문을 열어줬어요. 아까까지의 규정 타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끄러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렌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자는 따뜻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복자가 조종석에 들어서자 기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정말 최 복자님이세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흔쾌히 허락해줘서 고맙습니다. 기장실은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료량 체크, 엔진 상태 확인, 기상 정보 업데이트. 전문 용어를 또박또박 읊는 복자의 모습에서 진짜 베테랑 조종사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기장은 정말 프로시네요. 이런 분과 함께 비행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복자의 손놀림은 우아하면서도 정확했어요. 30년의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신속하고 확실한 동작들이었습니다. 각종 스위치와 계기판을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자신의 도구를 다루는 것 같았어요. 한복의 소매가 살짝 흔들렸지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아한 움직임이 조종석의 현대적인 계기들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복자의 집중한 눈빛에는 수십 년간 하늘을 날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제탑, 여기는 대한항공 858편입니다. 복자가 헤드셋을 쓰고 관제탑에 연락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전문적이었습니다. 부기장 교체 완료, 이륙 준비되었습니다. 허가 요청합니다. 관제탑에서는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부기장이 바뀌었나요? 네, 임시 부기장 최 복자입니다. 자격증 번호 KOR 1972 F001 관제탑 직원들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륙 허가를 내줬습니다. 858편, 이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24에 사용하세요. 복자는 조종관을 잡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승객 여러분, 이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으로 알린 후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복자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도 조종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V1 로테이트. 완벽한 타이밍에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기내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승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행고도 35,000피트 진입 완료. 복자가 기내 방송으로 알렸어요. 여러분, 편히 계십시오. 약 10시간 후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기내는 완전히 안정되었고 승객들은 이제 진정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조종석에서 창밖 구름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5년 만에 느끼는 하늘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조종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비상구 좌석에서 쫓아내려 했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모든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의 안정적인 비행 후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착륙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랜딩 기어 점검, 플랩 각도 조정, 접근 속도 확인.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루틴이었습니다. 기장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이렇게 안정적인 비행은 처음 봅니다. 복자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랫동안 한 일이라서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긴 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종관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관제탑, 여기는 858편입니다.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복자가 헤드셋으로 말했어요. 858편, 활주로 33일 착륙 허가합니다. 바람은 북서풍 12노트입니다. 관제탑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복자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며 접근각을 조정했어요. 수십 년의 경험으로 터득한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선명하게 보였어요. 착륙 직전 복자는 조종실에서 나와 기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한복 치마를 곱게 정리하며 승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승객 여러분, 이제 곧 도착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복,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제 삶의 자부심입니다. 손녀딸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고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옷이에요. 복자의 말에 기내가 숙연해졌어요. 아까까지 비상구 좌석 문제를 삼았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인천공항 도착 완료. 모든 승객분들께서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내 방송에 승객들은 더욱 큰 박수로 답했어요. 브렌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자가 조종실에서 나와 승객석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승객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승객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쏟아졌어요. 복자는 깊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의 겸손한 모습에 승객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할머니 정말 멋져요. 하고 소리쳤고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되었어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자에게 인사를 드리며 지나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승객들의 감사 인사에 복자는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브렌다도 마지막에 복자에게 다가와 깊게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복자는 브렌다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 서로 배우는 거죠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복 입은 할머니 조종사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어요. 주변 승무원들도 복자에게 깊은 인사를 드리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자 주위로 몰려와 사인을 요청했어요. 할머니, 사인해주세요. 저도요. 복자는 웃으며 아이들의 공책과 승차권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적어주며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라고 격려했어요. 아이들의 부모들은 정말 좋은 교육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며 고마워했습니다. 한 소녀가 저도 할머니처럼 조종사가 될래요. 라고 말하자 복자는 그럼요. 분명 할 수 있어요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한복을 입은 여성 조종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복 입은 베테랑 조종사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정말 멋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게시물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복자는 별일 아닌 걸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군요라며 겸손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실력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한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옷인지 모든 사람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 출구 쪽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할머니 하고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자의 큰 손녀딸이었습니다. 할머니, 늦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손녀딸은 감격해하며 복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만든 한복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복자는 손녀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가 이 한복 덕분에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단다. 손녀딸 지우는 할머니가 다시 비행기를 몰았다며요? 정말이에요?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솜씨가 어디 가겠니? 복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 따뜻한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승철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고마워요. 오늘 도와주셔서라고 복자가 답했어요. 기내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다가와 손녀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네,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복자는 이 아이가 제 자랑이에요 라며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자는 손녀딸과 함께 공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복 치마가 저녁 바람에 우아하게 흔들리며 석양빛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에도 비행기 몰아주세요. 지우가 말했어요. 글쎄,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은퇴했는데? 라며 복자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할 때는 또 나설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준 이 한복 덕분에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할머니와 손녀딸의 실루엣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가며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한복 입은 할머니 조종사의 감동적인 하루가 막을 내렸지만 그 용기와 품격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실력과 아름다운 문화의 가치를 보여준 특별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최복자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손녀딸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한복을 입고 시작된 여행에서 처음엔 편견과 차별을 마주해야 했지만 결국 그 한복과 함께 모든 승객들의 영웅이 되었어요. 32년간 하늘을 날았던 베테랑 조종사의 실력은 나이와 복장을 뛰어넘어 빛을 발했고 비상구 좌석에서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비상 상황의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겉모습이나 나이, 문화적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최복자 할머니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는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편견 없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편견 하나씩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한복 입은 할머니 조종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이 전해졌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